안녕하세요. 윤성은의 모든 날 모든 영화의 윤성은입니다. 오늘은요, 요즘 화제의 한국 영화죠. 탈주를 연출하신 이종필 감독 모시고 영화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랑 이제 모 프로그램에서 네네. 삼진그룹 영어 토익반으로 만나 네. 뵙고 네. 이렇게 다시 뵙게 됐는데 저희가 네. 뭐 한 1년 한 7, 8개월 만이죠. 네. 1년, 네. 와. 좀, 네. 근데 그 사이에 또 다른 영화를 개봉을 하고 관객들을 네. 만나고 계시니까 요즘 이러기 쉽지 않잖아요. 네, 쉽지 않죠. 네. 정말 축하드립니다, 일단. 감사합니다. 네. 기분이 어떠세요? 삼진그룹 찍고, 운이 좋게도 또 탈주란 영화도 촬영하고, 또 전에 나왔죠. 박하경 여행기라는 것도 네. 네, 작년에 런칭했었고, 네. 최근에도 다른 영화 촬영을 하고 있고, 네. 정말 바쁘게 보내고 계시네요. 네,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만큼 정말 삼진그룹 그 영화가 많은 분들에게 사랑받았고 거기서 또 이렇게 인정을 받으셨기 때문에 네, 이렇게 바쁘게 지내실 수 있는 게 아닐까요? 운이 사람이 태어나서 한 번은 운이 좋다고 하는데 그런 시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너무 겸손한 말씀이시네요. 네. 탈주라는 영화는 그 또 영화상 시상식에서 약간 이재훈 씨가 구교환 씨에게 러브콜을 보내서 그렇게 캐스팅이 된 건가요, 진짜로? 영향이 있고요. 네. 원래 재원 배우님이 먼저 캐스팅이 되었었고 그러던 어느 날 저도 근데 생방송으로 그 영화제 시상식 장면을 보지는 못했었고 다음 날 우연히 핸드폰 이렇게 뭘 켰는데 나오길래 어떻게 이런 이쁜 짓을 할 생각을 했냐고 물어봤더니 네. 본인도 생각은 하진 않았었는데 시상식 그 큐시트에 함께 하고 싶은 배우가 있냐라는 이게 큐시트에 적어 있길래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진심을 얘기했고 네. 또 그래서 저희도 그 즈음에 그 역할의 캐스팅을 교환 배우님을 원하고 있었고 네. 그래서 시나리오 드리고 그래서 함께하게 되었죠. 그렇군요. 네. 네네. 그 현상이라는 캐릭터에도 너무나 찰떡이잖아요. 네. 근데 약간 구교환 씨는 전에 또 DP에도 나왔었고 약간 네. 군인 역할로 또 전에 네. 또 모가디슈에서도 네. 죄송해요. 북한군으로 네. 또 네. 나왔었고 하기 때문에 너무 내 이미지가 붙여지는 거 아니야 내지는 또 북한군 역할이야 이랬을 수도 있는데 어떻게 좀 설득을 하셨는지? 저는 일단은 DP나 모가디슈랑 뭐 겹친다거나 똑같다거나 뭐 그런 거에 대한 의식이 일단 없고요. 네. 그냥 우리가 하면은 뭔가 새롭고 또 근데 배우 본인이 난 똑같은 걸 하기 싫어라고 하면 이제 못 하는 건데 네. 아마 교환 배우님은 아마도 좀 더 다르게 더 보여줄 게 있다라고 생각을 하셨는지 또 우리 영화 보시면 아시겠지만 네네. 완전히 또 달라가지고 맞아요. 네. 그리고 그래서 많은 분들이 북한 DP라고 생각을 못했는데 저는 그렇게 봐주시는 것도 재밌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진짜로 구교환 배우님의 그 능력은 재능은 본인만의 색깔을 확 입힌다는 거에 있는 것 같아요. 네, 다른 배우가 이 같은 대사를 했을 때 이렇게 감칠맛 나게 할 수 있을까? 이런 리듬으로 이 대사를 칠 수 있을까? 이런 표정으로 네. 한 호흡을 가져갈 수 있을까? 이런 것들. 딱 이렇게 해야지 하고 하는 것 같지는 않아요. 구교환 배우님이 연기할 때 이를테면 어떤 대략은 정해놓지만 그 안에서의 되게 가능성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공기의 흐름처럼 연기한다 할까? 그래서 연기할 때도 같은 대사, 같은 상황을 본인이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또 하기도 전에 이렇게 하는 게 좋을까요? 저렇게 하는 게 느낌이 있을까요?를 물어보기도 하고 네. 그래서 본인도 그 순간에 어떤 미묘함 같은 것을 찾고 그래서 좀 어떻게 하면 이게 더 이 캐릭터에 맞을까? 혹은 좀 더 재밌을까? 항상 끝까지 딱 정해놓지 않고 하는 데서 오는 매력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일단 캐스팅 이야기부터 하다 보니까 구교환 씨 얘기부터 하게 됐는데요. 네. 자, 그렇다면 탈주라는 이 이야기는 처음 봤을 때 저는 이 영화가 한국 영화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작품이 될 수 있겠다. 왜냐하면
북한만의 얘기잖아요. 네. 북한에서 네. 북한 사람들 얘기란 말이에요. 남한 사람이 네. 아무도 안 나와요. 네. 이런 작품이 지금 투자받을 수 있었을까? 사람들이 이게 될 거라고 생각했을까? 상업 영화로? 네. 어떻게 이런 이야기를 기획하시고 만들게 되셨나요? 기획 제작사에 물어봐야 되나? 근데 항상 돌아오는 네. 답은 아마도 재밌을 것 같다, 사람들이 좋아해 줄 것 같다라는 어떤 게 있었을 것이고, 네. 기획 제작적인 측면에서는 네. 특히 요즘 한국 영화들은 아마도 이런 거는 될 것 같다, 이런 계획은 저런 거는 조금 이렇게 안 될 것 같아라는 거 자체가 없어지지 않았나. 그냥 이 안에 이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이야기와 또 그 이야기를 어떤 장르로 어떤 관객에게 어떤 식으로 다가가는가, 여기에 충실하면 요새는 이제 뭐 기획이라든가 흥행이라든가 이런 건데 답이 없기 때문에 어떤 이야기든 어떤 장르든 그것에 충실하다면, 그리고 그게 관객들이 받아준다면 되는 거라서 했을 것 같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북한을 소재로 하였을 때 기존의 북한을 다룬 영화들이랑은 다르죠. 네. 이를테면 그래서 북한 관련된 얘기는 필연적으로 이데올로기를 얘기하거나 네. 또 그 이데올로기 아래 휴머니즘을 얘기하거나 눈물 없이 볼 수 없는 사연을 얘기하거나, 그런데 오히려 저들만 있으니까 저들을 통해서 우리를 좀 이렇게 반추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었었고요. 네. 북한에서 오는 이야기가 말 그대로 탈북해서 오는 이야기가 어떤 대중 관객들에게 다가갈 수 있고, 혹은 이것을 연출한다면 나한테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 고민도 조금 하던 찰나에 그 아프리카의 청년들이 유럽으로 미립국한다고 활주로에 잠입해가지고 비행기 바퀴에 이렇게 자기 몸을 묶고 이렇게 뜬 사건이 실제로 있어. 그게 진짜 쇼킹했었고, 그때의 그 비행기 바퀴에 몸을 묶고 그대로 이제 미립국을 시도했던 그 사람들의 마음은 무엇이었을까? 또 동시에 그 즈음에 직장 다니는 친구가 자기 팀장인가 부장 욕하면서 이렇게 술 취해가지고 회사를 정말 진지하게 때려치고 싶다고 이렇게 울부짖은 일이 있었는데, 네. 그러고 있다가 얼마 있다가 요 시나리오를 읽으면서 이게 이를테면 삼진그룹도 그렇잖아요. 네. 영어라든가 네. 어떤 대기업이라든가 이런 네. 것은 이를테면 어떤 하고 싶은 얘기에 대한 장치였던 것처럼 직접적으로 우리 얘기를 안 하고 그냥 남의 얘기인 것 같은데 이거 우리 얘기네? 북한 사람들 얘기인 줄 알았는데 우리 얘기겠네? 이런 거 좀 해보고 싶어가지고 그래서 영화 보시면 이데올로기 이런 것들 장치는 다 뺐고요. 그것이 북한 얘기인 줄 알았으나 그냥 우리 대한민국에 사는 관객들의 이야기로 비춰지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어서 그래서 룩이나 어떤 영화적인 느낌 같은 것들도 꿈을 꿨는데 북한에 온 것 같은 그런 개념이 저한테는 되게 중요했고, 말씀하신 대로 그래서 악몽처럼 시작했다가 점점 날이 밝아오면서 어떤 아침을 맞이하는 그런 구조를 떠올리게 됐던 희망이 것 좀 같아요. 보이게 되는. 네. 그렇다면은 그 우리의 이야기처럼 보이었으면 좋겠다라는 네. 그 의도는 네. 지금 이 영화에서 네. 꿈을 향해 가는 내가 내 네. 마음대로 행동할 수 있고 결정할 수 있는 그런 곳을 향해 가는 사람들이라면 공감할 수 있는 이야기, 이렇게 좀 메시지를 정하셨던 건가요? 더 나아가서는 네. 그냥 그 개인에게 관심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를테면은 어쨌든 뭐 제가 꿈이다 이런 얘기를 하지만 저한테 가장 와닿았던 탈북 수기랄까? 이런 것은 정말로 눈물 없이 볼 수 없는 사연들도 있지만 북한에서 군대 10년 있었는데 나와봤자 정말 할 거 없고 인생이 크게 달라질 거 없고 남는 거 없고 허무하고 그래서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넘어왔다라는 게 저는 되게 공감이 갔었어요. 제가 딱 느낀 게 그거예요. 새롭지 않고 이제 그 같은 맥락에서 실패는 내가 지금 뭔가를 도전해보고 있다는 증거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마음껏 실패하러 가고 싶다. 그 대사가 굉장히 와닿아서 그냥 이 농장 아니면 탄광으로 갈 수밖에 없는 계급에 있는 이 규남이라는 캐릭터에게는 이런 게 그냥 필연적으로 느껴졌을 것 같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냥 다 필요 없고, 그러니까 영화를 만들기 위해서 이런저런 생각들을 하지만 이 영화의 핵심이 뭘까 생각했을 때는 제목이 탈주고 탈북이 아니고 탈주라서 그냥 직선으로 이렇게 달려야 된다는 생각이 있어서 구구절절 설명하고 싶지 않았었어요. 첫 장면부터
처음부터 달리잖아요. 네. 제가 이제 그 네. 얘기를 하고 싶었는데 네. 그냥 영화 시작하자마자 뛰더라고요. 네. 그게 정말 이 영화의 네. 그냥 핵심인 것 같아요. 네. 네, 네. 제목도 그렇고 네. 그게 이제 이 영화의 리듬감을 만들어주고 그래서 뭐 처음부터 끝까지 사실 음악이 굉장히 많이 나오잖아요. 이 영화에 네. 계속 네. 흐르는데 네. 예전에는 뭐 스페이스 오페라 장르나 이런 데서 음악이 그렇게 많이 사용됐다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이런 탈주극에서도 네. 네, 음악이 만들어내는 그 리듬감이 너무 네. 중요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달파란 감독님 네. 고마우시지 않으세요? 굉장히 음악을 잘하셨더라고요. 원래 잘하시지만. 뭐 같이 일하는 동료로서 고맙다 이런 걸 떠나서 네. 그냥 아티스트로서 그의 음악을 좋아해요. 네. 좋아하는 음악이 또 여기도 이렇게 쓸 수 있구나 이런 즐겁고. 저는 사실 뮤직비디오 같은 장면이 직관적으로 나중에 이제 창고 같은 데서 이제 그 불내고 했었던 네. 이렇게 스타일리시하게 만든다고 이게 그러면 좀 오히려 전 좀 걱정이 됐었어요. 이렇게 만들었을 때 사람들이 이거를 받아들일 수 있을까? 근데 뭐 그거는 네. 기우였죠. 네. 사실 이게 되게 새롭거나 세련된 건 아니고요. 생각해보면 90년대 후반, 2000년대 초반에 미국에서 네. 이제 MTV 세대의 영화 감독들이 나왔다 이러는데 맞습니다. 예. 네, 제가 그래서 되게 늦게 나온 것 같고 네, MTV 스타일이었네요. 네, 생각해보니까. 그렇지만 훨씬 더 지금 2024년의 스타일로 세련됐으니까요. 네. 그 다음에 이제 그 영화를 보다 보면은 또 여러 번 강조되는 부분은 여쭤보지 않을 수 없는데 이 현상이 규남에게 예전에 준 것으로 추정되는 책, 아문센입니다. 네, 북한 소재로 다르지만 이데올로기가 중요한 것은 아니다. 어떤 개인의 어떤 탈주하고자 하는 어떤 마음이라고 했을 때 그럼 더 구체적으로 무엇이냐? 그래서 저희 제약사 대표님이랑 얘기하다가 도전 정신 혹은 탐험, 모험 뭐 이런 기호가 있지 않을까? 네. 그러다가 재훈 배우도 같이 얘기 나왔던 것 같은데 그러다가 아문센 얘기가 나와서 요즘 관객들에게 어떻게 비춰질지 모르겠는데 저한테는 어린 시절의 어떤 위인전 같은 거거든요. 네. 아문센이라는 것이. 그쵸. 그리고 미지의 세계를 탐험하는 어떤 그런 얘기들이 있었고 네, 그래서 아문센이 등장하죠. 진짜 고민이 많았었어요. 그러니까 남쪽을 도착하기 전까지 여기를 이를테면 악몽 같은 거라면 근데 도착하는 순간에 그 영화적 장치는 끝나버리는 거예요. 남쪽에 도착하는 순간에 여기는 이제 더 이상 그 장치가 안 되고 어쩌면은 여기 오니까 이제 꿈이 깬 거죠. 네. 이를테면 이게 꿈이었다면 꿈 깼었을 때 눈을 진짜 MTV 스타일로 하려면 잠에서 깨는 순간 딱 영화 끝나야 되는데 되게 결말이 많았었어요. 외국으로 또 떠나면서 끝나는 진짜요? 버전도 생각을 얘기를 네. 나눴었고 조금 여기서는 어쨌든 끝까지 어쨌든 살아가는 모습이 좀 중요했었고 요지는 어떤 가치 판단을 두지 않고 이 사람이 어쨌든 확실한 건 자기 의지로 여기 왔고 자기 의지로 어떻게든 살아갈 거고 또 영화를 제대로 보시면 이 사람이 온갖 역경을 다 극복하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라 그쵸. 그래서 어떻게든 잘 살지 않을까 해서 현재를 살아가는 모습이 나왔던 것 같고요. 뭐 좀 약간 구교환 씨한테 좀 이입이 되다 보니까 구교환 어떡하냐 이제 돌아가면 총살당하는 거 아니야. 약간 이런 걱정이 들더라고요 저는. 규남은 어떻게든 살겠지. 그러나 만약에 현상으로 끝났다면은 그렇다면은 이게 비극이 될 수도 있겠다. 그것도 되게 열어놨어요. 이렇게 나와서 막 감독처럼 얘기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하는데 나 뜨거운데 아니 지금 어쨌든 규남은 길에서 끝냈어야 됐고 현상은 창문이 있는 방에서 끝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네. 하여튼 그렇게 열어놔야 됐었던 것 같아요. 되게 명쾌한데요? 그렇게 말씀해 주세요. 아니 지금 감독님처럼 꼭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이 탈주의 지금 흥행 코드 중에 하나가 그 부분이라고 하더라고요. 많은 커뮤니티들에서 또 이제 그 송강 씨인가요? 같이 이제 두 사람의 눈빛이라든가 그 코드를 은근히 이렇게 넣어준 것이 너무 좋았다. 그리고 이제 계속 또 N차 관람하게 되는 그런 요인이라고도 하는데 좀 연출하실 땐 어땠어요? 이런 표현이 적절한지 모르겠는데
이를테면 뭐 비엘이다 혹은 뭐 현상의 캐릭터가 뭐 동성연애자다 이런 명확한 의도와 진정성은 없는데 관객분들이 재밌게 봐주시면 근데 그게 되게 영화에서 아주 중요한 저는 신의 한 수라고 보이는데요. 여자였으면은 너무 진부했을 것 같고 촌스러울 수밖에 없었을 것 같아요. 이를테면 되게 이렇게 인상주의처럼 영화 캐릭터를 구성하고 싶었다고. 그러니까 진짜 다른 영화인데 네. 제가 이렇게 편집하고 그러면서 완전 다른 영화 개념이 떠오르긴 했었어요. 그러니까 네. 이를테면은 네. 홍콩 반환을 앞둔 시점에 만든 왕가의 해피투게더 같은 영화들 보면은 네. 그것을 되게 정치적으로 해석하는 뭐 누구는 본토를 상징해, 누구는 홍콩을 상징해, 그럼 장치는 뭐 대만을 상징해 이렇게 보는 사람들도 있는가 하면 그냥 한 사람 안에 있는 다른 마음들이라고 항상 그것을 봐요. 이를테면은 장구경은 그냥 세상과 이렇게 담을 쌓고 있는 나인 거고, 네. 양조위는 네네. 그런데 불구하고 내가 이렇게 먹고 살아가야 하는 나 이렇게 분리된 것처럼. 네. 여기 나오는 인물도 그렇게 내 안에 있는 수많은 마음들 저는 그렇게 봤던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데 생각은 했는데 예상보다 송강 배우님이 너무 존재감이 강해서 네, 맞아요. 네 그래서 그렇게 신화적이기도 하고요. 근데 이 영화 자체는 어쨌든 보는 사람들이 자기 느끼는 만큼 즐겼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있어서 맞아요. 보는 사람마다 다 다르게 볼 수 있는 네. 그런 네. 영화인 것 같고 하여튼 뭐 감독님이 지금 말씀하지 않으신 부분 중에서도 이렇게 대사로서 그리고 네. 또 나침판도 되게 강조되잖아요. 네, 네, 예, 네. 나침판도 어떤 방향성, 삶의 방향성을 이야기해 주는 거기 때문에 나중에 망가졌을 때 그 네. 시점이 또 굉장히 절묘한 네. 시점에 망가뜨리셨고 네. 의도치 않았는데 영화 개봉하고 평 중에 어떤 평을 보고 아 그런 뜻이었구나 이게 네. 느꼈던 것 중에 있어요. 네 정말 어떤 영화를 본 관객분이 쓰신 것 중에 나침판 부서지고 그렇게 힘들게 오랫동안 치밀하게 작성했던 지도를 이렇게 버리는 장면이 나오는데 네네네 지도. 그 장면을 보고 아 맞아 이 규남이라는 애는 탐험가였구나. 그 순간 비로소 탐험을 시작하는 거구나. 이런 감상이 있었는데 그걸 보면서 아 그런 거였구나. 네, 저도 배웠어요. 지도와 나침반 없이 네. 정말 탐험하는. 네. 정말 진짜 요즘에 관객분들이 네. 영상에 대한 이해가 워낙 높으시니까 네. 그럼 오히려 저도 이제 감독님들 인터뷰하다 보면 감독님이 그걸로 해야 되겠네요. 약간 네, 이렇게 네.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으시더라고요. 네. 자, 그다음에 그 만년필이라는 오브제가 나오잖아요. 네. 의미를 좀 부여하신 부분이 있을까요? 생활인처럼 대답 드릴 수도 있고요. 영화음처럼 네. 발을 드릴 수도 있는데 네. 영화음처럼 얘기를 하면은 되게 소중한 사람에게 생일이라고 고민해서 만년필을 선물한 적이 있는데 필요 없다고 거절당한 적이 있어서 그 즈음에 시나리오 각색할 때여서 그럼 만년필을 꼭 여기 넣어야지 라는 생각을 했었었고요. 그래서 그러면 되게 소중한 만년필이어야 될 것 같고 이 만년필이 되게 중요했으면 좋겠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중요할까? 아버지에게 받은 유품 정도 돼야지 중요할 것 같았고 이를테면 펄픽션에 나오는 네. 시계처럼 그 정도 돼야지 이게 중요한 오브제로 자리 잡을 수 있겠다 했었고 장소에 도착했을 때는 이것으로 이 사람이 글을 썼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큰 저의 각색 툴에 있었어가지고 그렇게 만년필을 사용하게 되었고요. 대한민국을 배경으로 했을 때 영화에 나오는 중요 소품이 만년필, 나침반, 뭐 지도 이러면 얼마나 촌스러워요. 근데 이게 북한이라는 어떤 낯설게 하기를 통하니까 네. 그런 것들이 그렇게 촌스럽게 느껴지지, 있을 법하다라고 여겨지는 것들을 그냥 활용했다 이렇게 맞아요. 말씀드렸습니다. 현대에도. 네. 네. 그런데 이제 그렇다면은 후반부에 가면은요. 네. 부교환 씨는 이재훈 씨를 그러니까 현상은 네. 이 규남을 네. 죽일 수 있는 상황들이 몇 번이 있었는데 네. 번번이 죽이지 않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어떻게 의도하셨나요? 그게 되게 중요했었어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무대 인사를 다니면 네. 구교환 배우가 자기를 이렇게 소개하거든요. 네네. 오늘만 살다가 규남 때문에 내일도 살아본 현상입니다. 이렇게 소개를 해요. 와. 네, 근데 그게 되게 멋지다. 그런 거 보면 참 탁월해요. 구교환 네, 배우님이 네. 해석 능력이나 이런 게 이렇게
스코프 조준경으로 봤었을 때 귀남이 이렇게 쏠 테면 쏴봐라 하고 이렇게 강한 눈빛을 보고 그때 못 쏘거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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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요. 근데 저는 아마도 현상은 그걸 보면서 이렇게 그냥 조금 또 감독처럼 얘기하자면은 과거의 자기를 본 것 같지 않을까? 쉽게 죽이지 못하지 않았을까? 네. 그러니까 되게 복잡한 거예요. 현상은. 네, 네, 그거 못 쏘는 거죠. 네, 네. 내일 혹은 어떤 자기의 또 다른 무엇을 죽여버리는 게 되니까 네, 좀 복잡한 마음이 드는. 음. 네, 그래서 아마 그렇게 되지 않았을까. 그 현상 캐릭터가 또 그 본인이 음악을 하던 캐릭터라서 그런지 이 듣는 거 사운드에 되게 민감한 부분들을 네, 또 네, 넣으셨더라고요. 네, 네, 저는 네. 그런 게 하나하나 이제 쌓아 올려지면서 정말 좋은 완성된 캐릭터가 나왔다고 보이더라고요. 신경 쓰신 부분이 있다면요? 그리고 제가 예전에 클래식 연주자들 다큐멘터리 작업을 잠깐 해본 적이 있는데 그때 이렇게 인터뷰하러 만나면 진짜 소리에 예민하고 진짜 그냥 차가 지나가면서 크락션 한번 울렸는데 그 순간 말하다가 시끄러워 이렇게 하더라고요. 정말로. 네. 그런 것들이 이렇게 쌓여서 그랬는지 복잡한 성격이라기보다는 예민함에서 발현된 건데 되게 아이러니한 순간인 거죠. 똑같이 이제 자기가 이렇게 지시했지만 난 이 상황이 싫어의 되게 복합적인 표현인 거고 그 사운드로 이렇게 뭔가를 찾아내고 이런 것들도 추격자가 이렇게 막 열심히 찾고 하는 것보다 정말 센 자는 그냥 이렇게 무전기 하나로 다 이것을 아우르고 찾고 할 수 있는 정도의 능력이 있어야 강한 좀 그래도 캐릭터 추격자 이 영화의 추격자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서 이런 뻔한 꼴을 보고 싶지 않았어가지고 그렇다면 어떻게 할까 해서 밤에 제가 산에 갔던 적도 있었던 것 같아요. 아무도 안 찾는 밤에 갔을 때 소리가 그렇게 잘 들려요. 밤에서. 그래서 그런 상상을 했던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소리로 찾아낼 수도 있겠다? 아무것도 안 보이니까. 네. 그렇죠. 자기가 이제 무전기로만 연락을 해야 되는 상황에서 네. 극도로 그 예민함을 네. 발휘해서 네. 그런 장면도 굉장히 멋있었습니다. 그리고 특히 현상 캐릭터는 네. 장르 영화에서 네. 추격자가 너무 네. 자기 되게 막 열심히만 하고 그 꼴을 못 보겠어요, 제가. 너무 약해 보여. 놓치면 막 괴로워하고 막 그런 게 정말 강한 자라면, 강한 추격자라면 놓쳐도 여유 있고 놓쳐도 누군가랑 통화하고 뭐 그런 게 보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게 정말 강한 어떤 추격자 캐릭터라고 생각을 해서 네.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던 것 같아요. 근데 저도 지금 현상에 대해서 많이 얘기하지만 감독님도 이 캐릭터에 대한 그 애정이 저는 그 맨 마지막에 그 러브레터의 못마주 아니에요? 네, 창가에서 이렇게. 그거는 이제 그러니까 찍는 방식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재현 배우님이 연기한 규남이라는 캐릭터와 함께했던 작업이랑 재현 배우랑 했던 어떤 이 캐릭터와 또 현상이 방식도 되게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찍을 때도 준비할 때도 우리가 재현 배우랑은 되게 정말 극한으로 가보자. 네. 달릴 때까지 달려보자. 네. 표현할 수 있는 데까지 표현하자. 이런 거였다면 교환 배우님이랑은 복잡한 캐릭터고 그냥 그걸 정리하면 냉소와 유머가 있는 캐릭터라고 해가지고 원래 시나리오에 그 설정이 있는데 네. 그걸 보고 교환 배우님이 그냥 지나가는 말처럼 뭔가 러브레터 생각나네요. 네. 그래서 그럼 그렇게 찍어볼까요? 그래서 그렇게 찍어볼까요? 그랬군요. 네. 찍으면서 좀 아이디어가 조금 이렇게 이야기 되고 하셨군요. 좀 웃기겠지, 재밌겠지는 뭐 그런 측면도 있지만 유희로서의 측면도 있지만 그렇게라도 이 북한 소재 이 영화를 이것은 영화입니다. 이데올로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를 해보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부분적으로 그렇게 일부러 차용을 한 거죠. 영화입니다, 여러분. 이 부분은 영화입니다. 혹은 꿈입니다. 이런 거를 좀 해보고 싶어서 좀 재밌게 넣었는데 네, 아시는 분만 또 아시더라고요. 저 캐릭터를 저렇게 마지막에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그 현실적으로 보면 어떻게 됐을지 모르잖아요. 네. 또 그런 영화적 재미 밑에 깔린 것은 이 사람이 돌아가면 죽임을 당할 수도 있고요. 혹은 또 혹자는 이 사람이 이제 피아노를 치러 가겠구나. 그것도 이제 가치 판단을 안 두고 열어둔 커튼이 날리는 게 이제 그 어떤
열어두는 표현에 네. 닿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오, 들어요. 네네. 맞아요. 저도 이제 그 걱정만 했는데 그 장면을 통해서 조금은 걱정을 좀 덜어주는 보는 사람들의 그래도 이 캐릭터가 어떤 종류의 휴머니즘을 가지고 있고 그렇지만 그것이 나중에 아주 비극으로 연결되지는 않을 수 있겠다라는 또 생각이 들게 만들었네요. 네. 좋습니다.